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 중상해 사건에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를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보면서 사고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 민감한 정보는 삭제하였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장소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가해 차량 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필 형식으로 폭 2.4m의 농기계 도로가 추가적으로 존재합니다. 가해 차량은 사고 장소에서 우회전을 시도했는데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에 만 55세였습니다. 사고 후에 그 가해자와 가해자의 보험사 모두 과실이 없어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고 장소 100m 이전 즈음에서 농기계 도로가 시작되는데 그 초입에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몰고 해당 도로를 주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고 장소의 제한 속도가 60km인데 그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한 속도가 60km를 상당히 초과한다는 것이고요. 셋째로는 가해자가 우회전 이전에 이미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그리고 또 우회전 깜빡이도 켰기 때문에 다르게 모든 교통 규칙을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즉 무과실의 항변을 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유족분들께서는 사고 이후 진행된 교통조사계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과연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이 존재하는지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유족분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고소사무를 위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과실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가해 차량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교통공단에 감정 신청을 해가지고 농기계 도로에 일반 차량이 수시로 진입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고, 즉 그런 관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고 당시에 가해 차량과 피해 오토바이의 속도를 추론해보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둘째로 블랙박스, CCTV 등 사고 동영상을 제출하면서 가해 차량이 우회전 시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으며 또한 우회전 깜빡이도 제대로 켜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셋째로 사고 장소가 농기계 도로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가 평소 그것을 반복 주행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평소에도 일반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넷째로는 우회전 시에 과실이 인정된 유사 판결례 중에서 특히나 과실 비율이 높게 잡힌 판례들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민사소송에서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로부터 총 2억 5,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실 비율이 가장 치열하게 다퉈졌는데 법원에서는 가해자 측의 75%, 피해자 측의 25%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처음 유족분들이 보험사와 접촉했을 때는 가해 차량 과실 비율이 0%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송을 통해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 점이 배상액이 높은 사망사건이나 중상해 사건들에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통상 보험사에서는 소송 진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서 터무니없는 과실 비율을 주장하는 경우가 흔한데 소송에서는 판사님이 공정한 과실 비율을 정하고 보험사는 의무적으로 결과를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족분들은 망인의 65세까지의 일실수익과 장례비 그리고 8,25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망인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총 1억 5천만 원의 형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억 5천만 원의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이 민사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저는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 부분에 민사 위자료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 합의금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해놨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순수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으며 민사 판결 결과에 형사 합의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것이죠. 그 결과 민사에서 인정된 8,250만 원의 위자료와 별개로 유족들은 1억 5천만 원의 형사 합의금을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족분들이 가해자와 보험사 측의 말을 믿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지극히 불리한 과실 비율을 전제로 약 3천만 원의 합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여튼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싸우셔서 4억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에 있어서 보험사의 부당한 주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문 변호사를 통한 소송 진행이란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